네, 하나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공동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공동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여러 명을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대리인들 사이에서 관계인데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 대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대리가 공동 대리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각자 대리. 그냥 입에 공동 대리는 각자 대리. 원칙이에요. 다만 그러나 법률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수권행위. 무슨 의미면 본인이 지정.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데 니들끼리 상의해서 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시험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걸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 거 볼까요?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한다. 공동이 틀리고 각자 대리한다. 각자. 그래서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반의 효과는 무권 대리입니다.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나오시고요. 기존의 기출 유형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내용을 가불병으로 이렇게 을, 병 나오면 상대방이다, 대리인은, 본인 그런 표현으로 바꿔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출제가 잘 안 돼요. 표현대리는 간혹 가다가 35일 때도 유권대리 문제 하나, 무권대리 문제 하나요. 대리는 크게 유권대리, 그 다음에 표현대리, 그런 다음에 무권대리예요. 근데 시험의 비중은 유권대리 아니면 무권대리예요. 최근엔 표현대리에 관해서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대리에 관해서는 사례형이 나오질 않습니다. 단지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에는 125조, 126조, 129조가 있는데 이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특히 126조가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표현대리가 뭘까 감이 잡히진 않습니다. 무슨 이런 제도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론적인 얘기밖에 없으니까요. 만약 이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러지 못해요. 특히 매매계약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매매계약과 관련한 사례로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사례도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공부하기 힘든데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할 것만 정확하게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해를 위해서 서두에서 밝힐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유권대리 했어요. 유권대리에 따른 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계약의 효과가 법적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즉 본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대리에서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없거나 아니면 대리권은 있지만 권한을 넘은 경우는 뭐라다? 이 경우는 뭐라고 하죠? 제가요. 대리권이 없는 경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부존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러한 경우보다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예요. 무효의 방점을 찍으면 효력이 없는 거다. 그 의미는 뭐다? 본인에게 계약에 따른 효과를 기속시키지 못한다. 이게 무권대리예요.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기속시키지 못한다. 그 얘기는 본인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급부 이행의 책임이 있다? 없다예요. 그게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무권대리인데 출발은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고
묵건대 그리고 전제력이 숨겨진 게 있는데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전체가 유효하다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 등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강행법규 위반 등의 사실이 없는 경우에요. 그걸 유효하다는 의미를 묵건대 무효하고 충돌하는 거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는 위반하지 않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뭐 효력규정이나 그럼 그렇게 쓸게요. 강행법규에 위반 사실은 없어요. 강행법규나 효력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은 예외적으로 125조나 126조의 이러한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 권한을 넘은 129조가 대리권 소멸후 이 세 가지 유형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 해당되는 게 무슨 의미다?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자, 묵건대리인데 민법이 정한 125조나 126조나 129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에 해당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고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제도를 두겠습니다. 이게 표현대리 책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배울 이런 패턴으로 있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싶죠. 표현대리는 묵건대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묵건대리 중에서도 법이 정한 125조나 126조나 129조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표현대리 책임가 성립하고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하지만 이 법률행위가 강행법규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강행법규 위반이라 효력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거와 상관없이 무효가 돼요. 설사 이런 어떤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본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묵건대리 옆에 강행법규나 효력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해서 표현대리가 검토되는 거고 그게 하나에 해당된다면 즉 표현대리에 성립되면 본인에게 그 책임, 계약의 법적 효과가 기속된다. 그 얘기면 계약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급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것까지 한 세트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125조, 126조, 129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 앞서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의인데 대법원 판례예요.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리권에 기한 대리. 이게 뭐냐면 유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 유권 대리의 경우나 표현 대리의 경우, 이건 표현 대리가 성립된 경우. 제가 뭐라고 했죠? 유권 대리의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법정 효과 본인에 기속된다. 마찬가지로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그 법정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 행위의 효과가 즉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사실은 결론은 같아요. 하지만 유권 대리에 있어서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이유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할 것이에요. 간접적인 거잖아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요. 상대방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에게 수권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건데 표현대리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묵건대리에서 출발한 건데 민법이 정한 형태 125조나 126조나 1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권 대리지만 법률이 민법이 거래 그 법이 그렇게 예의를 인정한 이유는 결국은 거래한 자 아니면 상대방 보호예요. 거래한 자이나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 대리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민법이 정한 형태 125조나 아니면 126조나 129조에 해당되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킨다. 어떤 거에서? 법률의 근거에서. 유권 대리는 의사표시지만 표현 대리는 법률의 근거에서 인정한 거다. 따라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 대리 성질이 유권 대리로 바뀐다? 그건 아니다.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자,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을 A라고 하고 표현 대리를 B라고 했을 때 A 주장 속에 A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B 주장이 포함되는 건가? 아니다. A 주장,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해서 유권 대리 주장하면서 나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 안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은 시험은 이거에 나와요. 결국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표현 대리 사례를 보기 전에 하나씩 법조문부터 볼게요. 125조, 126조, 129조인데 125조는 이렇게 써요. 대리권 수요 표시예요. 우리가 유권 대리할 때는 수요 행위예요. 대리권 수요 행위였어요. 근데 여기는 표시예요. 이 의미는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실제 대리권은 수요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표시만 했을 뿐이지 실제는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 뭐냐면 뭐 사업이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지사장. 아니면 영업 목적을 하기 위해서 직원한테 대리권이 수단되게 하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 대표이사.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직원인데 실제로는 대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계장, 주임인데 영업을 위해서 대리권이 있는 추단대수는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게 하는 거. 그런 경우입니다. 자, 실제로는 이게 125조는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으면서 이 의미는 뭐냐면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는데 이게 어떤 경우다? 제가 직원인데 계장에 불과한 사람한테 영업을 위해서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표시하였는데 후에 그 타인이 대리인이 되어 제3자와의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이게 125조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126조는 이겁니다.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면 이 얘기는 권한 외의 법률 행위 했다는 얘기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데 권한을 넘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나의 부동산 담보에서 돈을 좀 빌려와 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권한을 넘는 경우예요.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에게 그 법적 효과가 기속된다. 그 의미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극부 이행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이라면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아니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26조예요. 129조는요. 129조는 제목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리권이 있었는데 숙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관계 종료하는 등의 사유로 대리권이 소멸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소멸된 다음에 대리인이 종전에 이 대리권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있었을 때 이 대리권의 범위, 만약 이게 범위가 A라고 했을 때는 대리인이 A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럼 기억할 것은 129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이 표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대신에 대리권이 있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한 경우다. 왜 그걸 강조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6조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는데 권한의 법률을 벗어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이거를 선의 무과실로 해석해요. 그 다음에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실제로는 대리권이 수여하지 않았다. 즉 대리권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제3자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에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125조입니다. 이게 125조, 126, 160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125조와 126조와 129조가 뭔지 기본적인 감은 깔아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표현대리 사례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는 출제된 바 없지만 변리사 57회에 있어서는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게 되면 매매계약은 아니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좀 감히 이런 125조와 126조와 129조가 어떤 건지를 조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런 형태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리권의 내용이 이거예요. 담보를 제공해서 얼만큼 3천만 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 수의 뭐예요? 핵심이 지금까지 우리는 매매계약 체결 권한인데 여기는 돈을 3천만 원까지를 기준했어요. 이걸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하나씩 한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금전만 원, 3천만 원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권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건데 얼마 범위에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데 어디까지 3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묻는 겁니다. 자, 1번은 갑이 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을에게 대리인이에요.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말했지만 표시를 했어요. 이게 이거예요. 125에서는 죄송합니다. 요 표현은 뭐냐면 요거예요. 본인이 누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하여 3자가 누구예요? 을에게 병을 상대로 병에 대하여 어떤 타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 어떤 내용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표시하였는데 이 표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여하지 않았어요. 이 표현은 뭐죠?
이거잖아요. 실제로는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경우예요. 이게 125조의 문제라는 거 아는 경우 갑은 상대방이 선이고 이 형태에 해당되잖아요. 실제로는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지만 제3자 병에게 타인에게 이와 같은 권을 부였다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고 그러한 경우에 and 상대방이 실제로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병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하는 표현 대리 책임을 진다. 누가? 본인이. 자, 이렇게 125조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의리. 갑으로부터 이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 적법이란 표현을 썼던 이유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고 대리에서 근데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그런데 실제로 얼마까지 했어요? 병과 5천만 원까지예요. 그럼 권한을 벗어난 경우죠. 권한을 벗어나는 게 어떤 형태다? 126조예요. 근데 122 요건에 따라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어디겠죠? 기본 대리권 존재, 적법하게 부여했으니까 이게 기본 대리권 존재고 권한은 5천만 원 차용하는 계약, 체결. 이게 권한을 법률행위예요. 그럼 나머지 뭐죠? 정당한 이유.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근데 어떤 내용이 있죠? 정당한 이유는 결국 선의 무과시다. 그 얘기 뭐예요? 5천만 원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은 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그 얘기 뭐예요?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이양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5천만 원에서 빌렸으니까 나중에 5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된다는 얘기는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결국 금전소비대체 계약에 따라 변제기,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면 본인은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의리,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로 원래 대리권이 있었어요. 3천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 중요한 건 3천만 원. 원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129조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문제되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즉 책임을 진다는 경우는 이 경우에 변제기가 도래해요. 원금을 갚을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본인은 상대방의 병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할 책임, 급부 이행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리권 소멸 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차용하는 경우는 소멸, 그 다음에 권한을 벗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29조가 아니라 126조가 문제된다. 소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권한 범위 내면 129조의 표현 대리가 문제되지만 소멸, 대리권 소멸은 맞지만 원래 대리권에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126조의 문제다.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요 내용을 가지고 입에 익히시면 돼요. 또 하나 기억한 게 뭐냐면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 대리인이 뭐랬다?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 처분한 겁니다. 그 경우도 126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조의 표현들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요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던 후에는 그 타인이 대리인이 되어 제3자와의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의 것이다. 그럼 요건은 뭐냐면 대리권 존재하지 않는데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고 그 대리인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그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입니다. 어떤 게 핵심이면 이 제3자예요. 만약 이 제3자가 A면
여기 밑에도 A와 대리행위를 해야 돼요. A에 대해서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리인이 누구와? A와 대리행위를 한 경우가 125조가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가 A인데 A가 아닌 B와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B와 대리행위라면 1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건 특정인이잖아요. 딱 누군가 지정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특정인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명함을 주는 경우 불특정인. 그 경우에는 이 제3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불특정인이니까요. 이 특정이라는 건 누군가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 대리권 줬으니까 혹시 찾아와서 뭐 하게 하면 계약해. 그렇게 지정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경우는 그 사람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자, 그걸 기억하십시오. 한편 대리권 수요 표시, 일건 대리권 수요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분류식 행위고 어떻게 하는지는 방법이 제한이 없다. 또한 이게 잘 나오죠. 이게 지금 기억할 건 포인트. 125조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딱 이 표현이 나오면 아 125조 문제구나 생각을 떠오르실 거고요.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이 문장 자체가 125조를 묻는다는 것을 딱 감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통보는 A 상대방이 A인데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니까 B잖아요. 이 경우에는 125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A의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에는 민법 125표현에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125조가 적용되려면 어떻게 된다? A에게 통보했고 A와 그 타인이 A와 대리한 경우에만 125조 표현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의 경우에는 그래서 함정에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딱 상대방이 앞에 딱 방점을 찍히면 더 이상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 잘 함정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란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렇지 않다. 대리권 수요 표시할 때 반드시 대리권이나 아니면 대리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짐작될 만한 용어를 사용한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그거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게 끝이에요. 125조는. 126조는 권한행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건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 대리권의 존재와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 정당한 이유는 뭐다? 선의 무과실이다. 그럼 기본 대리권의 존재라는 게 중요합니다. 126조에서는. 그리고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대리권의 것과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가 동종일지. 이 의미가 뭐냐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권한이 있고 근데 3천만 원이에요. 동종을 요한다는 얘기는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 또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인데 단지 3천만 원이 아니라 그 상한선을 넘어서 6천만 원 돈을 빌려준 경우 그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그게 쟁점이 되는 데는 대법원 판례는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면 돼요. 예컨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기억하면 좋은 거예요. 기본 대리권 그거예요. 부동산을 담보해서 돈을 빌리는 거.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적는 건데 이 사람은 뭘 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매매계약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다른 거예요.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에도 126조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기본 대리권 존재인데 시험은 요게 나와요.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 걸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아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사실행위 뭘까? 예컨대 고객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예요. 은행 창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사실행위 때문에 이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126조의 표현 대리를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지문인데 여러분은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아니다. 이 정도만. 또 한편은 대신에 사자로서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사자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왕이 뭔가를 결정하면 사신을 보내서 전달하잖아요. 그럼 사신이 왕이 결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뿐이잖아요. 핵심은 의사는 누가 결정한다? 누군가 본인이 결정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전달만 하는 거예요. 결정된 의사를. 전달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그러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사자로서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에서는 이 사람이 사자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그 원칙을 강조하여 사자의 경우에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 배경은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말로는 이론상은 명확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이 사람이 사자인지 아니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자 경우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옵니다. 한편 125조 또는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가? 즉 125조나 129조가 기본 대리권이 돼서 126조의 표현 대리가 문제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129조의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가 나요. 자, 아까 129조 제가 설명했죠. 대리권이 존재했다. 근데 A 범위였다. 그런데 소멸됐다. 그 이후에 대리 행위를 했는데 A다. 만약에 이 경우에는 129조가 문제되는데 만약에 B,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126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편 125조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 125조 되는지 넘어서는 경우에는 126조가 문제됩니다. 그겁니다. 129조의 표현 대리 권한을 129조인데 권한을 넘었다. 그 경우에는 126조의 문제다.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립될 수 있다. 이것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딱 그거예요. 제가 포인트 찍었던 것. 125조나 129조는 125조는 수요를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고 그 범위 내에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고 129조는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만 129조의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 권한을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126조의 문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해 주십시오. 그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또 하나,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 없다. 아까 예시를 드렸잖아요. 동종은 금전 소비 대체 계약인데 3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빌렸다. 근데 그런 경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달라도 된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예컨대 갑으로부터 이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을이, 이건 기본 대리권이 존재했던 얘기예요. 소비대차 계약제지.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다? 갑의 대리인으로서 매도하였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을 담보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뭘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것은 126조의 문제다. 그런데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은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에도 126조 문제될 수 있냐?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법률이니까 반드시 동종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평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 행위는 차용 행위와 즉 매매 계약은 금전 소비대책 계약과 별개이므로 같은 종류가 아니므로 갑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다. 앞서에서 지금 요건을 갖췄잖아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했고요. 기본 대리권 존재했는데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 즉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은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126조가 성립되는 겁니다. 설사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가 같은 게 아니더라도 요거를 사례로 만든 겁니다. 자, 5번 복인권이 없는 복인권 복대리 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 주십시오. 이 배경은 뭐라고 했죠? 대리인이 직접 아니면 대리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배경이 있었다고. 근데 그 부분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암기를. 요 표현만 그냥 기억하세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 파트에서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권한을 넘어서 하는 경우에도 120조를 위반하여. 자, 기억나십니까? 120조가 위반이 뭐였죠?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 대리인은 120조 위반하거나 아니면 대리권 소멸 후에 뭘 했다? 복대리인인 선임했다. 이 사람이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을 보는 거예요. 이 복대리인 선임 자체를. 대리권이 있고 이 사람이 뭘 했다? 126조에 해당하게 되면 126조가 문제될 수 있다. 아니면 129조가 문제될 수 있다. 자, 제가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이 선임 자체가 기본 대리권이 돼서 126조나 아니면 129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대리인 직접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됐는데 논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복대리인의 경우에는 선임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거래 상대방 보고 있어서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입에 계속 반복해서 익히셔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